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고양이와 새우깡이라는 괴담입니다. 저도 안 읽어봤는데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와 새우깡.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어. 다들 학생이고 용돈 타서 쓰니까 성수기 펜션 값이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로 잡으니 너무 비싸서 진짜 온 웹을 뒤지며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정식 홈피 이런 것도 아니고 민박집들 이름 목록 쫙 있고 가격만 딱 써있는 그런 거에서 찾은 건데 전화해보니 예약이 비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었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 그런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 시골의 느낌이 들더라.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고 다들 신나했었어.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었어.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시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채에 계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지.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은 낡고 더럽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과장 좀 보태서 별채 펜션이라고 봤어도 될 정도라 아무튼 우리들은 진짜 신나 있었어. 집 놓고 둘러보니까 집이 기역 형태로 있으면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고 뒤는 다 숲이었어. 그리고 당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기역자에서 비어있는 왼쪽 아래 부분에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에 학교 체육창고 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어. 성인 여자 팔을 쫙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잡동사니들 넣어놓는 거라 여기고 말았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였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뜯고 하니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 낮에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지.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완전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야옹 야옹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있지. 야옹 야옹 그저 막 애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야옹 하고 소프라노 톤으로 완전 발악하는 소리. 그때가 밤 1시 직전이라 진짜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려서 그런지 고양이 소리가 진짜 완전 크더라. 그래서 우린 그냥 어디서 개하고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들 막 웃었지. 나랑 2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열고 나왔거든. 근데 나가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마루 거기쯤 가니까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딱 멈추는 거야. 우리 보고 놀랬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그냥 다들 다시 들어왔지. 근데 또 들어오자마자 고양이가 또 야옹 야옹 이러고 또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들었었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 야 시끄러 이랬는데 그걸 들었는지 딱 조용해지더라. 아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 보다가 1-2명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졸립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더라. 막 잠들려고 선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참고 억지로 잤다.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 너무 거슬려서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아침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다고 그러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때우고 주인 아줌마가 별채에 와 있길래 아줌마한테 말을 해봤어. 고양이가 너무 운다고 여기서 기르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고양이 요즘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다 이러길래 아,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이러고 다시 물어봤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밤에 벌레 안 물렸어? 풀벌레가 독해. 뭐 이런 소리를 갑자기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말았어.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또 고양이가 막 울어.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려고 보니까 아직 10시 좀 넘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어허, 2박 3일을 갔나 보네.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 찾으려고 핸드폰 후레쉬 비치면서 친구 2명하고 집 기역자 주변을 돌았어. 근데 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울어대면 소리가 철문 사이로 그렇게 크게 들릴까 생각을 하니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해서 좀 무섭기도 한데 앞에 친구 세우고 뒤에 1명 세우고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더라.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텅텅 두드렸더니 갑자기 소리가 멈춰.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 주려고 봉지 흔들고 있었고 앞에 애가 손을 열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갑자기 문이 열렸어. 열렸다기보다 틈이 벌어졌다고 해야 하나? 열리면서 도어 체인 있지?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익 열리면서 절거덕 하고 체인이 걸렸어. 그리고 문이 손 넓이 정도로 열렸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완전 얼어서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로 멈췄어. 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형체가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심장이 멎는 기분이라는 걸 그때 느낀 것 같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 와,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적 처음이었어. 내가 공포영화를 잘 보는 편이었는데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보다 딱 200배는 더 섬찟했을 거야. 나중에 한 건데 내가 오줌을 좀 지렸더라 그때.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 다시 올라갈 생각은커녕 셋 다 진짜 딱 얼어붙어서 거기 서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빨이 자동적으로 딱딱 부딪혔어. 한겨울처럼. 어떻게든 얘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가위 눌린 거 깨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양이가 울어서 과자가 이런 식으로 떠듬떠듬 말을 했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뒤에 내 친구는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고 나도 안에 내 친구 어깨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잡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뭐 말하는 줄 알고 네? 하고 자세히 봤더니 입을 히 하는 것처럼 쫙 찢었더라고. 입 사이로 잇몸 다 보이고.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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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여자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다.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고양이 귀신 들리는 얘기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 떠오르면서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투투투투 돋는 거야.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냄과 동시에 우리 셋 다 이러면서 진짜 초광속으로 방까지 뛰어 들어왔고 뛰어 들어오는 중에 계단 오르다 자빠지고 발목 접지르고 그랬는데 당신은 전혀 몰랐었거든. 나중에 보니 멍투성이더라. 들어가자마자 문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뭐야.
들어가자마자 문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2명 껴안고 진짜 계속 소리 질렀어. 우리 셋 다. 다른 친구 1명은 창문 다 잠그고 커튼 풀어서 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애들이 시겁해서 무슨 일인데? 야, 왜 그러는데? 이래서 1명이 진짜 흐느끼면서 말렸어. 고양이 소리 어떤 미친년이 입으로 낸다. 저거 고양이가 우는 거 아니고 미친년이 지 입으로 내는 소리다. 그 여자 지금 밖에 지하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렸어. 나는 계속 어떻게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고양이 소리가 또 안 들리더라. 근데 나중에 방에 있던 애들 하는 말 들으니까 우리 셋 다 얼굴이 완전 백지장처럼 하얘가지고 뻥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였대. 표정이 진짜 겁에 질린 얼굴이라. 아무튼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고를 안 했어. 신고해야 돼 이건. 왜 안 한 거야? 경찰 부르려니 무섭기도 하고 지하실에서 입으로 고양이 소리 낸 여자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밖에서 문이 잠긴 거면 여자가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할 수도 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하자니 오히려 걱정만 시킬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까지는 어쨌든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 미친 여자가 문 열고 밖에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너무 소름 돋고 계속 그 여자 번뜩이는 눈만 생각나고 한 30분 진짜 정신 놓고 떨고 있으니 점점 그나마 진정이 되면서 차근차근 방에 있던 애들한테 설명해줬어. 애들이 완전 헐 하는 표정으로 듣더니 다들 이불로 들어갔어. 생각해보니 민박집 아줌마도 이상한 거야. 그쵸? 무슨 주기적으로 오는 고양이가 있는 것처럼 그 고양이? 이렇게 아침에 말했던 것도 이상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른 말한 것도 그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지고 오후 1시에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8시쯤에 콜택시 불러서 땡땡 민박이라고 하니까 내비에도 그런 곳이 없다는 거야. 기사 아저씨가. 여기서도 또 시겁하고 땡땡 계곡 쪽으로 오다가 어디로 꺾으면 집 하나 있다 라고 설명해서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며 콜택시 아저씨는 도착을 했어. 키를 식탁 위에 놓고 짐 싸서 나오는데 그 여자 뛰쳐나올까봐 집안에서 택시 온 거 확인하고 뛰어나갔어. 아마 그 지하 창고 같은 곳을 다시 확인할 용기가 없더라. 거기서 1분 1초 있는 게 무서워서. 근데 아저씨 도착했으면 확인해 볼 법도 한데 궁금하지 않나? 근데 짐 다 올리고 택시를 타는데 5명은 인원 초과라서 안 된다는 거야. 성인은 최대 3명이라고. 엥? 에바야. 그리고 4명이지 왜 3명이야? 차마 2명이 남아서 다른 콜택시를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진짜 너무 급한 일이라고 나머지 2명은 1명당 10,000원씩 더해서 20,000원 추가로 내겠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완전 낑겨서 겨우 탔어. 그래서 겨우 출발해서 그 집을 뒤로 하고 떠났는데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고 그러더라. 근데 그때 내 눈에 들어왔던 게 뭔지 알아?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껍질이 있더라. 영화 보면 복선이 풀리는 회상 장면 같은 거 있잖아. 과거 일들이 파바박 지나가는 장면 같은 거. 그 밤에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온 후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고 달릴 때부터 택시에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도 가지 않았잖아. 마루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고. 그럼 밤새 누가 새우깡을 먹고 껍질을 거기 버렸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말문이 턱 막혀서 슬픈 영화 봤을 때 가슴이 먹먹한 것처럼 되더라. 뭐지? 주인집 아주머니가 새우깡으로
그 고양이 귀신을 유도한 건가? 이 과자 껍질 얘기는 아직도 그때 갔던 애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어. 다들 눈치채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 대체 민박집 주인은 또 뭐고, 우리가 나올 때 창고 문은 열려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모르는 게 많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았어.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야. 거의 4년 됐는데도 그 얘기는 거의 금기라고 하나? 그 뒤로 당시 멤버들끼리 만나면 무슨 살인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웃긴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아. 그때 그 여자 눈이 떠올라서. 까지가 고양이와 새우깡 괴담이었습니다. 무섭네요. 근데 거기 감금되어 있으면, 만약에 민박집 그 사람들이 감금을 시킨 거면 감금시킨 걸 숨기려고 하지, 막 사람들 알게끔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옹거릴 그게 있나? 그 여자가 밤에 야옹거릴 이유가 있나?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이 귀신 뭐 그런 건가? 재밌었습니다. 고양이와 새우깡 괴담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괴담 가볼게요. 다음 괴담은 우리 지역 저주받은 무당집입니다.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다. 산 중턱에 위치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 35년이나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다.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음.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함.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어.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어.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 이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음.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 화전치기가 뭘까요? 화전치기는 이제 굿 중에 이제 애군, 액사를 물리치는 화전을 치는 거래요. 귀신을 불로 위협하여 떼어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화전치기가. 아무튼 그렇게 타 죽었다. 부인인 무속인은. 이게 벌전의 하나인 것 같아요.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음.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탔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림.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잘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 된 것 같다고 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함.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어.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 왔어.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지.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우대는 거야. 진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고 매일같이 싸우댐.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고 정말 모범생의 인싸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자애들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지 교복 상의를 이용해서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님. 동네에서는 이제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냐고 엄청 수근수근 거렸어.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 이사 오고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옴.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 안주인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 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어.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음.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김.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까 그냥 넘어갔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내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굿을 했다. 굿을 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짐.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하고 도망쳤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고 그 동네는 이제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굿을 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음. 만신이 뭘까요? 박태준도 아니고 만신은 말이죠. 무당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만신은 이제 무당을 높여 부르는 말이래요. 친척 할머니가 무당이었구나.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 시켜서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던가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음. 허리게 실제 경험이라니 무슨 곡성 부른 느낌이야. 곡성 느낌이 있네요. 굿을 하고 막 무당이 죽고 막 이러니까. 아직까지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 지역 저주받은 무당집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공포까지는 아닌데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체험이야 라는 이제 괴담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동생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여동생이랑 인형놀이 하고 이웃집 이모들이 이 집 딸내미들은 둘 다 생긴 게 아빠라고 어쩌면 좋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보통 딸은 아빠를 닮죠. 아들들이 이제 엄마 닮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아니다. 날도 기억해. 어느 날이 아니야. 나 할미 톨이라 완전 그 나이 많으신가 보다. 국민학교래. 엄청 옛날 괴담이네요. 나 국민학교 2학년 여름에 학교 마치고 와보니까 동생은 없고 웬 남자애 하나가 왔냐? 하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난 누구지? 누군가 했지만 애가 워낙 태연하게 있어가지고 친척인가? 하고 안녕? 인사하고 뻘쭘히 내 방 들어갔어. 집에는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시장 갔나 하고 낮잠 자고 놀다가 엄마가 오셔서 다 같이 밥 먹는데 그 남자애도 같이 먹는 거야. 자연스럽게. 해서 엄마한테 얘 누구야? 엄마? 물어봤는데 엄마가 하는 얼굴로 동생한테 장난치지 말고 김이나 먹으라시더라고. 그래서 뻘쭘해서 그냥 밥 다 먹고 내 방에 혼자 있는데 동생은 또 어디 갔나 걱정되잖아. 집안 분위기도 적응 안 되고. 와 뭐야? 해서 엄마한테 엄마 땡땡이 어디 갔어? 이렇게 여동생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엄마는 걔가 누군데? 하고 있고 그 남자애는 밥 먹더니 또 거실에서 게임하고 난 진짜 어린 맘에 멘붕이 온 거지. 더 신기한 게 난 얘가 어디 나갔나 해서 신발장을 봤는데 땡땡이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분명 어제까지 밟으면 빛나면 어제까지 잠깐만요. 분명 어제까지 밟으면 빛나면서 노래 나오는 신발 샀다고 하루 종일 그거 울리고 다녀서 내가 저거 좀 갖다 버리라고 썩냈는데 그렇다고 동생 어딨냐고 쟤 누구냐고 울면서 따지기에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평범해서 내가 뭘 착각했나 싶었어. 나중에 아빠가 퇴근하셔서 아빠한테도 땡땡이 어디 갔냐 물었더니 땡땡이가 누구냐? 친구랑 하는 소리만 하시고 친구냐? 하는 소리만 하시고 그 남자애랑 비행기 놀이하면서 재밌게 노시더라. 이 상황이 뭔지 몰라서 어버버 하다가 익숙해지는데 며칠이 걸린 것 같아. 전날 이후로 정말 여동생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어느새 우리 집은 일녀, 일남의 집안이 되어 있었어. 엄마 아빠에게 여동생 이야기를 하면 두 분 다 응? 하는 표정이었고 새 남동생은 날 보고 원래 있던 사람 마냥 툭툭 말 내뱉고 나랑 동생 보고 아빠 닮았다던 아주머니들은 저 집안은 딸은 아빠 닮아서 큰일인데 아들이 엄마 닮아서 이쁘다고 말하시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던 여동생의 인형이나 그런 것들은 다 내 방에 있더라. 여동생이 성격이 거지 같던 애라 내 거랑 지 거 구분한다고 인형 몸에 매직으로 써놨던 글씨들은 다 내 이름이 되어 있고 되게 멘붕 와서 진짜 학교 마치면 집에 가기도 싫었어. 예전에 본 만화 중에 외계인이 주인공 엄마 죽이고 엄마인 척하며 살다가 그 가족 하나하나 죽이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남동생이 외계인이 아닐까 고민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어. 우리 집은 일남 일녀 집안으로 내가 30 몇 살이 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문제가 생긴 거라면 나나 내 남동생이나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엄빠가 손자 걱정하시는 거 정도?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우리 대학 자매 결연인 고등학교 애들이랑 같이 동아리 마니또 활동 이런 거 했었거든.
방송 쪽 동아리였는데 선배 언니 하나 정해서 같이 공부 봐주고 동아리 활동 시간 되면 같이 하고 그런 거였는데 후배 애가 거기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다는 거야. 생긴 것도 비슷한데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오 하고 동아리 활동 때 훔쳐봤는데 걔는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동생이었어. 사실 난 머리가 커진 중학교 때 이후로 내가 어릴 때 약간 정신병? 이런 게 있어서 가상의 여동생을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 내가 어릴 때 나랑 치고받고 싸우고 10년 정도를 같이 지낸 걔가 있더라.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나랑 닮은 얼굴로. 난 졸업반이라 다른 후배 동생이 있어서 걔랑 많이 부딪히진 못했는데 걔는 부산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정보만 들었어. 저 국민학교 아니고요. 저 20대입니다. 만약 내 기억이 맞아서 날 언니라 불러도 겁나고 이러면 진짜 겁날 것 같았어. 내 기억이 틀려서 아 저랑 많이 닮았네요. 누구세요? 하면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건 나 혼자구나 해서 정말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다가 한번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 나야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두근했는데 걔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시원섭섭한 기분. 이거는 그냥 내 어릴 적 정신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넘어가기로 했어. 하지만 난 아직도 속으로는 사실 걔가 내 동생이 맞고 어느 순간 무슨 이유로 동생이 바뀌었고 걔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닐까. 나처럼 하는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머리로도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20년이 넘도록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만약 이게 정신병에 의한 거면 정신병이란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여기까지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화자가. 두 번째는 화자가 의심하는 것처럼 진짜로 모종의 일이 있어서 여동생과 남동생이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남아선호 사상? 그것 때문에 바꾼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저 그냥 이거 두 개죠. 내 과거에 꿈 같은 거 그런 거를 진짜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꿈을 꾼 기억을 진짜로 기억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그런 거랑 정신병이랑 좀 겹쳐져서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의 오류. 그 바람이 어렸을 땐 그 바람이 클수록 더 쉽게 투영될걸. 어렸을 때 내 동생이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공포까지는 아닌데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체험이야. 괴담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짱뚱어님 어서오세요. 서진호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 나왔고요. 젊습니다. 예전 시골에 하나씩 있었다는 미친 여자. 그죠. 옛날에는 다 이런 썰들이 많잖아요. 미친 사람이 뭐 동네에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요즘은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읽어볼게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어.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중학교 들어가서 읍내로 나가면서 편의점을 처음 가봄. 대학 가선 서브웨이를 처음으로 봤지.
지금도 내 번화가의 기준은 서브웨이가 있냐 없냐야. 잡설은 치우고 우리 마을은 3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있었어.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 하나씩 있다는 미친 여자, 속칭 미친년, 광년이었는데 나이는 한 40 정도 되어 보였고 한여름에도 소못 입고 장화를 신는 막간 계절 감각에 항상 씻지 않고 쓰레기를 뒤져서 냄새나는 광녀였어. 거기에 항상 말을 중얼거렸는데 중얼거리다가 자기 혼자 흥이 오르면 익룡처럼 소리를 질렀었어. 미친 여자의 표본이었지. 의뢰 이런 분들이 그러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하며 돌을 던져대고 애들한테 같이 놀자고 다가가고 애들이 놀아주면 끌어안고 장난치고 애들이 무시하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중얼대다 사라졌다. 어른들은 미친년 온다고 쫓아내고 애들은 막 도망가고 크크 그럼 쫓아오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하나씩 있다는 흔한 광경이었어.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돼가던 도중에 변화가 생기는 건 내가 하교하던 여름이었어. 시골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적고 그들도 패턴이 있어서 온라인 게임 NPC처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 있거든. 근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동네 어른들은 잘 안 보이시고 이상하다 여겨서 뭔가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갔다. 집 가니 엄빠도 없더라고. 엄빠는 10시가 지나서 오셨어. 나 있던 시골에서의 저녁 10시는 거의 새벽 2시 정도의 시각이라 난 이미 자고 있어서 그날은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어. 정식으로 마을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건 그 다음날 반 친구는 자기네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 프로그램 하나가 유행했거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해결하지 못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섬마을 노예 이런 거 해결해주던 프로. 그 방송 취재진들이 우리 마을로 취재 온 거였어. 우리 마을은 그런 거 없는 진짜 시골이고 뭐 없는데 왜 왔나 싶었는데 광녀를 취재하러 온 거였어. 뭐야? 몰랐는데 다른 지역에 그 광녀분 어머니가 계신다더라. 왜 안 데려가? 그러면 사연인 즉슨 원래 이 마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갔던 광녀분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셨나? 뭐 어디 남편이 끌려갔다 하셨나? 여튼 그런 이유로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오셨던 거야. 어릴 적부터 따님은 약간 정신이 아팠다고 함. 둘이 살던 중 딸은 소녀가 되었고 몇 년 후 뜬금없이 이 소녀는 아빠 없는 아이를 베게 돼. 아이고, 이게 정신 좀 온전치 못한 여자를 어떻게 강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가? 아이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위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을에는 30명이 조금 넘었나 그래. 그 당시에는 조금 더 많았어서 100명 가까이 되었다 하는데 범인을 찾아보니 이 여자애를 안 건든 남자가 없는 거야. 범인을 색출해내려 했더니 내 아들이 범인, 내 남편이 범인, 내 아빠가 범인, 에브리바디 범인, 심지어 여자들도 알고 묵인했다 함. 아이고 그쵸.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한테 대놓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우리 집안 어른들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도 이건 신경 쓰여. 아이고 그럴 가능성이 뭐 있겠죠. 어떻게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모자란 아이고 그 시절 시골에서 미혼모 집안이라 하면 암울하거든. 발언권이 암울하거든. 여튼 그래서 마을 분위기는 세계 제일 흉흉해졌다 그래. 어머니는 다시 딸을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 하시더라. 근데 그러고 몇 년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소녀가 광역고를 하고서는 마을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쭉 살고 있다. 몇 번 그 어머니가 데려가긴 했지만 몇 달 지나면 칼같이 돌아와 있더라.
그러다 이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딸을 포기하고 살았대.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는 자기가 죽기 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2%에 연락한 거고, 그쪽에서 며칠 잠입 주제를 했고, 인터뷰한 마을 분들 사이에서 말이 돌아서 다들 늦게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셨던 거지. 왜 돌아올까요? 이 소녀가. 약간 강간을 했던 어떤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 중에 몇 명이 좀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보자면서. 이 일로 읍까지 떠들썩하다가 마을 어른분이 그 피해자분 정신병원 보내고 피해자 어머니분한테 가서 사죄드리고 지역 공무원분들까지 나서서 방송국 관계자들이랑 거진 2달간 협의해서 방송은 안 되고 유야무야 조용해졌어. 내가 어릴 때라 이해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어른들 말로는 다행히도 시효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와 무난하게 합의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 이런 미친. 그날 이후로 그 여자분은 마을에서 볼 수 없었지. 난 그날 이후로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광녀들을 가벼운 느낌으로 웃으며 볼 수 없게 되었어. 어릴 때 봤던 광녀가 떠오르더라. 진짜. 옛날에는 그런 광녀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그로 많이 표현을 했었죠. 가해자의 딸이었던 내가 진짜? 가해자의 딸이었던 내가 피해자를 10년 동안 웃으면서 비하했고 돌 던지며 다가오지 말라고 화를 내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더라고. 머리 커지고 생각해보니 왜 굳이 마을에 하나씩 저런 여자들이 있었던 걸까 싶어서 오싹하기도 하고, 그 여자들이 당했을,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 무자각했다 싶어져서 부끄러워. 과연 그 여자가 마을로 돌아온 뒤에도 아무도 그 여자를 안 건드렸을까 싶고, 무조건 건드렸겠죠. 한 번이 쉽지. 지금이야 도시에 살아서 그런 걸 못 보지만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저 여자의 과거는 어떤 거였을까 싶어서 신경 쓰이고 광녀 주위의 사람들이 위심되어서 마음이 싸늘해진다. 까지였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나도 어디서 들었어. 시골 미친 여자들 알고 보면 강간 피해자들이 많다고. 점점.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특히 좀 폐쇄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장가 못 간 그런 수총각들, 그런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잘 봤습니다. 예전 시골에 하나씩 있었다는 미친 여자였습니다.